내가 삼성이나 SK나 CJ나 롯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나 현대자동차는 그 어떤 회사보다 내가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을 때 훨씬 더 회사가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아닌 바로 현대자동차가 내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오늘 들었던 걸 잘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눈에 띄는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한참 이제 공채 시즌이 시작됐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원 분야를 좀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뽑는 인원들이 주로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비이공계 학생들은 전략 지원이라든지 기타 파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은 상반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존에 뽑아왔던 경영 지원이라든지 국내 영업 서비스 이런 직무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이공계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보시고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면 이번에 자기소개서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을 보면 과거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1번 항목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기술을 해달라는 내용이 1번 항목이고요. 2번 항목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왜 현대차가 적합한지, 마지막 3번째 항목은 이 지금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고 왜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이 3가지를 이제 묻는 질문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1번 항목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1번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성, 태도, 성격들을 좀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번에다가 이력서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 흔히 이제 여러분들 이력서 하면 스펙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전공했고 학점이나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떠나서 그걸로서는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생각들을 표현함으로써 나 이런 사람이니까 비록 소위 말해 내 스펙이 이렇더라도 날 뽑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1번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항목은 본인이 이제 회사의 선택 기준인데 당연히 이런 걸 쓸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산업의 이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은 기타 반도체 또는 백화점 또는 이런 전자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 가질 수 없는 특성이라든지 또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셨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번 항목을 채워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직무.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해외 영업이다 그러면 해외 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걸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해외 영업이어도 여러분들이 회사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사는 해외 영업과 삼성전자에 사는 해외 영업은 물론 해외 영업이라는 큰 테두리는 유사하지만 조금씩 업무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CJ 제일제당에서는 해외 영업과 현대자동차가 하는 해외 영업이 다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도 자동차에서 연구개발과 또 다른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에서 연구개발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항목을 얘기할 때도 그냥 공통적으로 마케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분석 능력, R&D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창의적인 능력,
뭐 생산 관리에서 요구하는 뭐 소통 능력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플랜트 운영이지만 현대 자동차에서의 플랜트 운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그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3 번을 써야지만 우리가 볼 때 '아 이 지원자가 많은 고민을 했구나. 많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번 항목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굉장히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게 뭘지?'라고 막막하게 생각이 들 텐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서류 전형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읽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서류 전형을 할 때 쫙 읽으면서 막 곰곰이 밑줄 쳐 가면서 '이 지원자의 의도는 뭘까?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뭐를 파악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럴 만한 여유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번도 빙빙 돌아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이 이거기 때문에 바로 '나를 움직이는 거는 이거다.' 뭐 '적극적인 자세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설적으로 이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다라는 걸 인제 먼저 서술을 해 주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서술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왜 도대체 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너를 움직이는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팀워크와 소통이 본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런 것들을 인제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흔히 해왔던 성장 과정 많이 쓰시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 현대자동차는 1, 2, 3 번에 성장 과정을 쓰라는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다가 바로 어떤 내가 살아왔던 성장 배경이 어떻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게 학창 시절이 됐던 대학교 1 학년이 됐던 2 학년이 됐던 아니면 뭐 군 생활이 됐던 아니면 아르바이트가 됐던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 나를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지원자는 남들과 다르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남들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 지원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써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서처럼 명확하게 답부터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예를 들면 많은 연봉입니다. 뭐 그렇게 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또는 저는 요즘 소위 말하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는 회사인지를 저는 회사의 선택 기준으로 갖습니다. 이 얘기도 잘 안 하겠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면 뭐 성장 가능성입니다. 또는 사람을 얼마나 잘 뭐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는 뭐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 회사인지입니다. 등등 여러분들만의 선택 기준을 인제 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기준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택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발전 가능성 높은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선택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회사 선택 기준에서 특별히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뭔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 나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에 만족해 가지고 더 나은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와해됐던 경험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조직이 도태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갖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왜 그런 기준을 갖게 됐는지 그러면 제가 뭐 과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또는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을 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많지만 그중에 특히나 사람들의 이런 관계라든지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들이 그 조직이라든지 그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본인들만의 이야기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1번 항목과 연계해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도전 정신이다. 난 도전하는 자세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쭉 1번에 썼어요. 그리고 2번에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도전할 수 있는 회사지를 저는 선택 기준으로 삼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왜 그런지는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왜? 1번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도전하는 자세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회사와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정말 학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내가 취업한 회사에서도 발휘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과 연계지어 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어떤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 원동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선택 기준입니다라고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면 그다음 번이 이제 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적합하냐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미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 이 기준에 부합한데 그 부합한 이유가 이 회사는 이런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런 걸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회사인지입니다. 그리고 쭉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현대자동차가 적합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는 끊임없이 도전해 왔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지 홈페이지 보면서 뭐 사실 큰 시간 투자 안 해놓고서 씁죠. 뭐 현대자동차는 기존에 이러이런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상용화시켰고 현대자동차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고 전기 자동차와 뭐 어쩌저쩌 그냥 그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요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전해왔던 회사기 때문에 바로 제 기준에 적합한 회사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과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좋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취업을 하려고 식당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 끓이는 거 된장찌개. 식당을 취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왕이면 된장찌개 끓이는 게 중요하고 잘하는 식당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식당에 인터뷰를 갈 때 내가 왜 너네 식당에 꼭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네 식당은 기가 막히게 된장찌개를 잘 끓이더라. 해물 된장도 있고 뚝배기 된장도 있고 뭐 김치 된장도 있고 다양한 된장의 메뉴와 또 그런 것들을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때문에 바로 니네 식당이 내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당이다. 적합한 식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밥상 차려져 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하겠다? 숟가락 하나 얹히겠다. 니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가서 그런 거 누려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내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왜 니네 식당 가려고 하냐면 니네 식당은 어느 식당보다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이고 잘했을 때 매출이 올라가고 식당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니네 식당이 적합하다. 왜냐? 니네 식당의 입지적 조건을 분석해 보니까 그 주변의 오피스 거주자들의 나이대가 40, 50대들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인 된장찌개가 훌륭했었을 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니네 식당이 내가 다른 식당이 아니라 꼭 니네 식당 가서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기여를 해서 너희 식당의 매출을 올리고 또는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난 니네 식당 갈 거고 니네 식당이 다른 식당보다 나한테 가장 적합한 식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도전해 왔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적합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도전이라는 걸 중요시 해야지만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바로 산업이나 기업 분석이 돼야 돼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도전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자동차 회사가 왜 국내에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도전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유나 당위성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삼성이나 SK나 CJ나 롯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나 현대자동차는 이런 현재 상황과 이런 사업 특성과 이런 구조와 이런 어떤 미래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어떤 회사보다 내가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을 때
훨씬 더 회사가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아닌 바로 현대자동차가 내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내가 적합한 이유를 얘기할 때 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이 답부터 명확히 제시하겠죠. 제가 뭐 차량 평가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뭐뭐입니다. 제가 해외 영업 서비스를 지원한 이유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내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왔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또는 3학년 때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저는 해외 영업이라는 또는 마케팅이라는 또는 플랜트 기술이라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전공을 수강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그런 설계, 자동차 설계에 대한 관심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똑같이 앞서 2번처럼 회사나 산업을 분석해서 왜 내가 그런 연구개발 중에서 자동차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른 어떤 내가 전공이 전자공학과인데 전자공학 전공자가 자동차 회사 연구개발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전자회사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통신회사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그 지원자들은 이렇게 회사를 지원은 하겠죠.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현대자동차를 지원한다라 그러면 내가 왜 전자공학도로서 통신이나 반도체나 어떤 IT가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왜 여기에 적합한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면 위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인문 상경계열 학생들보다 공대생들이 이런 경향이 좀 많은데 내가 이러이런 걸 전공해서 이런 과목을 들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변별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는 서류 전형을 할 때 이 지원자가 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확실한 그 뭐라 그래 근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뭘 전공했는지 뭘 어떤 걸 전공했는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R&D를 지원할 때 경영학과나 어문계열이 지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원 안 하죠. 우리가 뽑지도 않고 우리는 이 사람이 기계, 전자, 신소재, 산업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R&D에서 이 사람을 뽑기 위해 검토를 하는 거지 전혀 뭐 철학이라든지 영문학이나 뭐 무역학을 했기 때문에 뽑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자공학도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R&D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다가 저는 전자공학도로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뭐를 했고 뭐를 했다는 얘기는 쓰나 안 쓰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썼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력서에 네 전공이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자소서에다가 이걸 전공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똑같이 전기전자를 공부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보통 3, 4학년 가면 세부 전공들을 선택을 하겠죠. 커리큘럼상. 그런데 내가 유독 뭐 전력전자 이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전기전자 공학 그 전공자에 비해서 이런 세부적인 과목들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했다.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그런 거는 여기다가 차별화된 역량으로 내 그 적합한 이유로 써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런데 나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기계나 전기전자를 전공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영문학 전공자인데 뭘 하면서 내가 무역이나 해외 영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래서 그 뒤로 뭔가 관련된 뭐 국제통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물류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거나 또 그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내 전공이 사실 이 지원 분야에 그렇게 적합한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내 전공은 그냥 딱히 여기에 전공 자체가 유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했던 거를 어필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공은 다르지만 어떤 경험을 했던 것들, 어떤 활동을 했던 노력을 했던 걸 여기다가 써줄 텐데 그때 대신 내 주전공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개똥 철학이 됐던 간에 내가 전공했던 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나는 중국에서 살다 왔어. 그래서 중국어를 잘해. 근데 지금 전공은 철학과야. 철학과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을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영학이라든지 또 무역학이라든지 뭐 국제통상학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했는 사람들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딱히 이거는 그냥 묻어두고 내가 학창 시절에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도 왜 그런 일반 중어중문학과나 경영학과 학생들이 아닌 철학을 전공한 내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부분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냥 이걸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만의 어떤 논리 구성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이 친구가 비록 철학을 전공했지만 우리는 이 친구를 일단 서류에서 뽑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자의 전공들이 있을 때 그게 뭐 당연한 전공, 예를 들면 뭐 기계나 전기전자, 뭐 이공계를 현대자동차 R&D나 플랜트를 쓸 때 그런 거야 뭐 상관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지원 파트에서 뭐 했었을 때 조금 나 마케팅을 지원했는데 상경 계열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 내 전공이 그냥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상경 계열 전공자에 비해서 내 이런 전공들이 어떤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적합한 이유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써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역량들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뻔한 얘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소통 능력, 뭐 끈기, 적극성 이런 것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게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 아까 1번에서 썼던 것처럼 어떤 원인이나 계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갖게 됐다, 갖출 수 있었다. 그걸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역량이 왜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지는 또 여러분들이 논리 구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어떤 계기나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적극적인 태도가 왜 현대자동차 상품 기획, 상품 전략에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면 자동차 상품 전략에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생기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쭉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만의 인사이트를 딱 도출을 해서 이러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적극적인 내가 상품 전략 분야에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품질 직무를 썼다라 그러면 현대자동차 품질 직무가 어떤 거라는 걸 쭉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거기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바로 현대자동차 품질 직무에 적합한 인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펙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 그러더라도 서류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이제 이게 천자에다 다 쓰려고 하다 보면 이제 글자 수의 제한을 받아서 충분히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소통이란 역량을 어쨌든 간에 끄집어내서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근데 또 왜 내가 소통 능력이 생겼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가 더 이상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합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걸 끄집어내기보다는 1번 항목 썼죠, 여러분. 1번. 나를 움직이는 게 뭐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1번에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도전하는 그런 자세,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라는 걸 1번에다 쭉 썼어요. 그러면 3번에다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전하는 자세나 도전하는 태도를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지? 맞아. 생각해보니까 자꾸 도전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됐어. 자꾸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왜냐? 저는 어떤 도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하거나 도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도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성격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위에 1번에 이미 얘가 도전이라는 건 우리가 다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개연성 있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왜 현대자동차 이쪽 분야에서 그럼 IT 분야에서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게 내가 되게 도전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는 누구보다 뭔가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도전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게 바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누구보다 끈기 있는 자세, 끈기 있는 태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떤 긴 설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썼던 내용들을 3번에다가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물론 똑같이 쓰면 재미없으니까 거기에 이런 원동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원동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걸 통해서 부가적으로 얻었던 나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성격, 성향은 뭔지 요거를 도출해 가지고 그거와 이 내가 지원한 분야의 적합성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1, 2, 3번들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나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자소서에 대한 얘기, 직접적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지금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흐름 또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직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어느 회사나 공통적인 거겠죠. 우리가 스텝 부서들 그래서 뭐 경영 기획, 경영 지원, 재경, 재무 회계, 마케팅, 홍보 이런 거는 뭐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여기서 마케팅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뽑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요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동차를 개발하려면 만들어내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상품 기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직무 중에 상품 전략이라는 파트가 바로 첫 번째 프로세스인 이 상품 전략 기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차를 만들 때 무슨 차를 만들까 고민할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좋아하는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차를 만들어야 되죠? 시장에서 원하는 차,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시장과 소비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품 기획 전략에서는 시장 조사를 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정말 시장 조사도 뭐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 시장의 특성과 유럽 시장의 특성, 중국 시장의 특성, 동남아 시장의 특성, 국내 시장의 특성은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 그런 지역별로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디자인을 중시한다. 뭐 아니면 국내 시장은 연비를 중요시한다. 미국 시장은 뭐 성능을 중요시한다. 유럽 시장은 뭐 실용성을 중요시한다. 중국 시장은 뭐 어떤 과실을 중요시한다. 등등등 그런 시장의 특성들을 캐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소비자들의 특성. 소비자들이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차를 원할까? 연비가 좋은 차, 가격이 싼 차, 성능이 뛰어난 차, 디자인이 좋은 차,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자동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 조사라든지 소비자 분석들을 상품 기획이나 전략가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품 기획이 끝나서 실제 회사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상품 기획안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기획안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단계에서 경영층에서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거는 좀 더 비용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좀 더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아니 디자인 뭐 어떤 상품성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젝을 통해서 쭉 결국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상품 기획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뭘 하느냐? 연구 개발로 넘어가서 연구 개발에서는 이제 이 차를 실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고 차를 어떻게 만들 거고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적인 스펙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는 무게는 얼마나 할 건지 이거를 1.5톤으로 왜냐하면 무게가 왜 중요하냐 이 자동차의 성능은 어떻게 할 거냐 토크는 마력은 연비는 가속도 이런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하죠. 100km를 몇 초까지 갈 수 있게끔 차를 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엔진을 탑재할 건지 2,500cc 뭐 람다 엔진을 넣을 건지 세타 엔진을 넣을 건지 디젤 차를 할 건지 가솔린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해서 그런 제품 기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로드맵을 세워서 어떤 일정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걸 연구 개발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 기획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가 이제 예를 들면 1년에 5만 대를 팔기로 했다. 그러면 최소한 5만 대 이상 만들어야 되겠죠. 4만 대 만들었는데 5만 대 못 팔잖아요. 딱 5만 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생각해서 그러면 1년에 5만 5천 대를 생산해내야 된다.
그러면 생산할 때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공장이 울산 공장, 아산 공장의 캐파가 어떻게 되는데 어느 라인에 얼마를 투입해서 만들어야 될 건지,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북미 공장에다가는 몇 대를 투입할 건지, 아니면 투입을 하지 말고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산과 판매 기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서에서. 그다음에 이제 품질 기획에서도, 품질본부에서는 이 자동차가 지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눈높이, 기대 수준은 이 정도다. 그래서 R&D에서 실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걔네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눈높이로 개발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쪽 소비자들이 품질 만족을 해서 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획 업무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연구개발에서는 결국은 쫙 해서 설계 평가를 다 하게 되면 설계 도면이 출도가 돼요. 최종 아웃풋은 이 새로운 자동차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이 도면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를 뭘 하냐면 이 도면은 구매 담당자와 생산 기술 담당자에게 넘어갑니다. 다 판매를 했으면 이게 참 우리가 완벽하게 판매해서 AS가 없으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물건은 어쨌든 쓰면 고장 나는 거고 쓰면 닳고, 그게 이제 얼마나 더 유지됐느냐 덜 유지되느냐의 차이지 뭐 영구 불변하게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S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럼 AS는 이제 소비자들이 차를 사다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잘했다고 하지만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비사들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전문 직군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비사라든지 정비 계획이라든지 현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AS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신차가 나왔는데 고장이 나든지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장 이유를 분석을 해서 품질, 주로 이제 품질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장이 나는지를 쫙 분석하니까 이게 굉장히 랜덤하게 불규칙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거는 단순하게 작업자가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떤 조립의 어떤 실수 때문에 고장이 났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생산 운영 쪽에다 피드백을 줘서 작업자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유사한 고장이 자꾸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어떤 단순한 작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설비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용접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 생산된 차에서 동일한 그 불량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설비가 지금 잘못됐거나 설비의 결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다음에 생산 기술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거나 다시 고치는 그런 작업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오류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이거는 조립할 때 문제가 아니라 개발상의 문제다. 아예 설계를 잘못한 거다.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 뭔가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리콜을 리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 잘못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리콜할 테니까 어느 기간 동안 사신 그런 고객들은 무상으로 AS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줄 테니까 방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통보도 하고 신문에 이렇게 공지도 해가지고 리콜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보통 이렇게 좀 설계가 좀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들을 파악이 됐을 때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들어오면 하게 될 그런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렸던 건데 아까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서머리하는 의미에서 상품 기획하고 나면 이제 연구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도 이렇게 제품 기획, 디자인, 설계,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기술, 생산 기술은 우리가 아까 공정을 설비하거나 또는 금형, 툴링, 그러니까 작업 공구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선행생기라 그래서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공장 지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플랜트 기술을 지원하는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어떤 역량에 있을 때 적합하냐? 외국어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도 있지만 지금 많은 해외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작업자들은 현지인들이에요. 다 그 나라 사람들. 미국 공장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고요. 인도 공장은 인도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생산 기술, 그런 인도나 미국이나 중국도 새로운 차종이 투입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설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생산 기술 담당자들은
현지인들이 거의 없어요. 누가 한다? 한국에 있는 생산 기술 담당자들이 출장을 가거나 파견을 가거나 주재를 해서 짧게는 뭐 몇 주, 길게는 몇 년 동안 상주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공대생들이 이런 영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점점 공대생들도 어떤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나라 생산직 사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통역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공대생들이 다른 직무보다 이렇게 플랜트 기술 쪽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게 유리했는데 요즘은 영어 잘하는 공대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큰 메리트는 사실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대신 중국어. 물론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를 잘하는 공대생이라 그러면 플랜트 기술을 썼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엄청 공장이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 이제 4공장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런 플랜트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은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공대생이 있다 그러면 이런 플랜트 기술을 썼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상반기 현대차를 준비할 건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오늘 들었던 걸 잘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눈에 띄는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